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준이 김광준입니다. 노형 노규식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YG는 오늘도 빠졌습니다. 어머나. 하하하. 출장이 길어. 지방이 멀어서. 네. 자, 이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대본이 없어요. 진짜 대본을 안 준다. 네. 대본이 그냥 오프닝을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아, 뭔 놈의 대본에 대본이 어디 나가사키쯤 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우리 써니가 지금 휴가 중이라서 네. 대본이 네. 약간 부실합니다. 나가사키에 가 너무 늦게 있다고? 갔는데? 네, 들었습니다. 나가사키. 예. 대본에는 이벤트 공지만 써놓고 네. 이 써니 꼭 해야 되는 것만 지금 써놓고 네. 갔어요. 네. 뭐, 자, 요즘은 이제 좀 안 더워서 살 것 같죠? 아우 이제 밤엔 추워요. 그러게요. 새벽에 막 이불 덮어야 되고. 근데 또 이비인후과는 계절을 진료실 안에서 느껴요. 환자분들이 돌아오셔요. 한여름에는 환자가 없어요? 한여름이 제일 코는 편하죠. 한여름이. 예, 그러다가 이제 환자기 돌아오면 그 화분가루 날리면서 환자분들이 또 돌아오시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요때가 이제 그 추석 때 그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아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 그래도 교수님 한동안 안 뵀더니 또 코가 또 금방 또 좀 신호가 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손 한번 잡고 들어오시고. 그렇구나. 예. 소아정신과는 반대로. 아.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방학 때 왔던 애들 다 떠나 보내죠. 강남 가는 그 제비 제비처럼, 보내듯이 다리를 분지러 보내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다음에 올 때 박씨 하나를 물고 와주기는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자, 그러고 보니 뭐 추석도 몇 주 안 남았어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올해 추석이 이 주말하고 겹치면서 네. 대체 휴일 파탄이 났죠. 대체 휴일이 도입됐잖아요.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그거야 뭐 이번 공무원들 얘기고. 아니 다 쉬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자율 아니에요? 아니. 대체 완전 휴일은- 빨간 날이에요. 대체 휴일. 오. 추석하고 설날하고 임시국률이 아니었어요? 어린이날이든가 몇 개는 무조건 쉬는 걸로 돼 있어요. 임시공휴일은 지난달에 8월 14일 날. 네네. 저희는 근무했거든요. 저도 그때. 근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임시공휴일, 그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닌 거고. 아니니까요. 예. 추석 연휴는 달력의 빨간색을. 여러분 지금 달력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달력이면 추석이 27일이거든요. 일요일. 28일 월요일도 아니야, 우리 병원 달력은 매직으로 말 좀 하. 27일 추석이 일요일이니까 예, 빨간색이고 예, 맞아요. 원래 추석 다음 날도 빨간색이잖아요. 맞아요. 28일까지 빨간색이고 예. 29일 화요일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거는- 추석이니까 네. 그래서 토, 일, 월, 화까지 다 쉬는 거예요. 자, 4일 추석 연휴를 기다리면서 네. 나는 의사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할 때 먼저 그 나가사키 가면서 우리 써니가 읽어야 한다고. 읽어야 한다고 박아놓고 간 대본을 좀 읽어보죠. 자, 준이 흥분하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네. 자, 리뷰리뷰 플러스 및 안물 개군 코너에 보낼 질문은 나는 의사다 페이스북에서 요즘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의사다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팟빵, 아이튠즈,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예, radio@docdoc.co.kr 역시나 음성 질문.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녹음을 해서 파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그러고요. 1666-1895번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무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노의사다 페이스북에서 시즌3 이벤트 게시물 공유하고 댓글 달기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텐데요.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은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블로그 등등 뭐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그 공유하신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서 1666-1895나 이메일로 공유 사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어떻게든 저희한테 추첨하도록 알려주시면 하여튼 저희한테 네. 뭔가를 알려주셔야 네. 선물을 청년서를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네네. 예. 그러셔도 되고 뭐 다뤘으면 주제나 뭐 이런 질병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큰 도움이 되죠. 지금 바카스가 몇 박스 안 남았죠 이제.
뭘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갔으니까 많이 남아있죠. 한꺼번에 배송합니다. 네. 이벤트 끝난 다음에 추첨해서 100분 뽑을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영께서 우리 화장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정말 주옥 같은 10분에게는 필러 화장품 전문회사 DNC 컴퍼니에서 준비한 15만 원 상당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이지두 EXN 이지두 총 8종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몰아드려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피부 상피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키 성장은 아니고 키 다 소용없어요. 피부가 최고야. 살아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형은 모르잖아 그거. 반대쪽으로 아는 거죠. 반대쪽으로.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에서 출판한 JYP가 쓰신 개념의료 5권 그리고 폴 파머가 쓴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진짜 바꿔보고 싶네요. 이런 책을 저희가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 준이 9월 15일 자정까지.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리뷰 플러스 진행합니다. 제가 질문 좀 읽어볼게요. 자유가 최고님이 팟빵에 올리신 질문입니다. 위장약 중에 코베진, 약 이름은 카베진 코와 S 괄호 닫고 요런 약이 요즘 유행이던데 저도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 약 어떻습니까? 비타민처럼 장복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나도 이거 광고. 광고 나오는 그거예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나는 없어요. 저는 소화하는 전공이라. 아무도 없어요. 소화가 너무 잘 돼. 입으로 밀어 넣는데 다시 도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 난 다 소화시켜. 다 살로 보내. 이게 진짜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 훨씬 10년이 더 넘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양배추 성분 중에서 위장 보호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 성분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배추 성분을 천연물이죠, 일종의. 그걸 추출해가지고 저희 위장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이라고 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일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연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도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이 약이 굉장히 데이트를 쳤고요. 제네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피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카베진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지가 오래되면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걸 사기 위해서 일본에 가시는 분까지 생길 정도로 선풍적인 진짜 인기를 끌었었던 약입니다. 나가사키에 많이 파는 거 아니야? 광고만 최근에 본 거고 원래 인기는 엄청 났던 10년이 약입니다. 넘은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위장에 관련돼서 좋다고 얘기하는 천연물, 식품 같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알로에, 양배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나름대로는 임상시험까지 해가지고요. 위벽 보호 기능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고 사실 드셔야 될 분들은 주로는 이제 위산 과다 등이나 아니면 위궤양이나 십이제한궤양 같은 게 있을 때 그러한 약을 저희가 원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처방약에 비해서야 효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위험이 있는데 매번 그때그때 처방약을 드시기가 좀 힘들다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만간에 이야기 궁금하다 코너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할 거고요. 요걸요? 네, 요거에 관련돼서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많은 약인가 봐요. 많입니다. 네. 이거 이야. 사람이 달라 보여. 이게 우리가 알던. 아니,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하겠다고. 그 왜 저희 젊은 여인들이 1시간 동안 수다 떤 다음에 야 김태기는 만난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왠지 핵심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요. 천연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요. 그래서 장복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만 장복을 했을 때 본 질환이 악화되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만 유의를 하시고요. 드셨을 때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약이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하고도- 쭈니가 다시 의사 같아. 역시 의사는 내과 이 몇 주 만에 이런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역시 내과 의사야. 역시 내과 의사야. 네. 내과 의사는 꼭 필요해. 카베진 요 약은 좀 더 길게 한번 기회 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박보영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신 질문인데 설마 그 박보영님은 아니겠죠? 오나귀. 네. 자, 아닌 것 같네요. 내용 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에서 만 7살, 만 3살 남매를 키우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아니네. 아니네. 예. 참, 7살 아들이 캠핑장에서 맨발로 뛰어놀다가 오른쪽 새끼 발가락을 날카로운 금속에 베었습니다. 아이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8바늘 정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처방 필요 없고 이틀에 한 번 드레싱 해주고 열흘 후에는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실밥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자, 매일 소독하고 네오스포린 연고를 발라줬는데 네오스포린이 뭐죠? 이것도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들어있는 연고입니다. 연고겠죠? 예, 예. 5일째 되는 날 아이가 미열이 나면서 알러지 같은 발진이 생겼습니다. 집에 있는 베네드릴을 발라줬습니다. 베네드릴은 또 뭡니까? 약간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연고겠죠, 네. 이것도. 예, 발라줬는데 차도가 없고 발 낫는 속도도 더뎌서 어전트 케어를 찾았습니다. 진짜 미국 맞군요. 어전트 케어는 에머전시 우리나라에 케어. 없는 건데 진짜 응급실은 아니고 예. 약간 작은 규모인데 밤에도 여는 예. 클리닉 같은 거를 이제 어전트 케어라고 하는데요. 365일 연합진료라고 써놓는 뭐 그런 거 비슷한 병원 겁니다.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거기 어전트 케어에 있는 의사는 드레싱을 너무 자주 한 것이 상처가 아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부 발진은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열흘치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항생제 먹고 발진은 가라앉았는데 발은 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 소아과 주치 괄호 가장 신뢰하는 분, 이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은 아이의 상처를 보더니 상처 속에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물질이 있거나 해서 상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족부 전문 정형외과 의사를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는데 원래 발의 봉합 수술은 경과가 느리게 회복되며 매일 드레싱을 하는 것과 사용한 연고는 모두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장편 소설이네요. 이거 왜 내가 읽는다고 했을까? 자, 박보영님의 궁금증은 4명의 의사 모두 나름대로 최적의 조언을 해준 것이겠지만 정반대의 조언도 있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사의 견해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상 경험이 가장 많은 분? 아니면 가장 최근에 의대를 졸업하셔서 최신 동향을 잘 아는 분? 아니면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잘 아시는 분? 아니면 가장 먼저 이 환자를 보신 분 누구일까요? 이렇게 예. 길고 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덜어 있죠. 그러니까 병원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말이 다 말이 다 달라. 예. 정신과도 그런 경우 있나요? 있죠. 예. 우리도 많이 있어요. 예. 네. 특히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아니 근데 그 좀 어디 가면 우울증이라 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조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환자 상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자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이 박봉님 궁금증 마지막에 요약한 것 중에 네네. 확실히 하나는 제외시킬 수 있어. 어떤 거?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본 분이 맞출 확률이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분한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의대를 졸업하신 분도 별로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아니요, 이거는 의대를 졸업한 지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 중에서 비교하면 최근에 졸업한 분이 제일 나을 수는 있죠. 하지만 1년, 5년, 10년, 20년이면 1년 된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볼 수는 좀 어렵죠. 그렇죠. 한 의대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안쪽은 좀 아직 좀 잘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또 뭐 저희가 그 예전에 의사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신문사에서. 야, 네가 환자로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환자로서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면 몇 살짜리 의사한테 가겠나? 이런 재밌는 설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내과계 의사. 수술하지 않는 내과계 의사면 평균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게 한 50대 초반 중반 정도. 그리고 수술하는 이 칼 잡는 외과 의사 계열이면은 40대 후반 정도 요렇게를 가겠다고 의사들이 대답을 한 걸 보면 일반 국민들도 내과하고 외과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신 것 같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럼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구분해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파도 의사를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운 건 없고요. 그리고 정해진 답도 없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저희 지금 정형외과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 이물질이 있거나 하면은 상처가 더디게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본 다음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가장 지금 프로페셔널리티니까 그 세부 전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이 마지막 분의 의견을 저는 가장 우선 신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중에 고르라면 네. 발에 상처가 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네네네. 믿겠습니까? 코는 이비인후과 뭐 이런 식으로 정형외과 그리고는 당연히 발은 정형외과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그리고 가장 신뢰하시는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잖아요. 이거는 나보다 이분이 그렇죠. 더 잘할 거라고 그렇죠. 믿고서 맞네. 예. 좋은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 의견보다는 어쨌거나 정형외과 선생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어전트 케어 의사는 사실 이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어전트 케어를 하는 네네네 좀 급한 진료를 24시간 해주는 곳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보통 어전트 케어에 일하시는 의사들은 뭐 미국 얘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젊거나 좀 불안정한 임시로 뭐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밤에 일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곤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좀 야간 당직 같은 거를 좀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이걸 평생 이거 하는 분은 잘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문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조금 없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수 있죠.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예. 네. 드레싱을 너무 자주 하는 게 상처를 아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수술하는 깜신이 잘 알잖아요. 드레싱 자주 해서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드레싱을 자주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드레싱을 하는 과정이 좀 뭐 잘못한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8바늘 정도 꼬매놓은 상처는 자주 한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죠. 예. 어쨌든 가장 신뢰하는 의사가 소개시켜준 전문의한테 말을 믿는 게 그게 가장 답입니다. 좋겠다라는 네. 깜신의 네.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가 네. 되네요. 감사합니다, 형. 힘을 실어주셔서. 네. 나 노형 좋아할래. 자, 저희가 조만간 발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 발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 병이 많은데 아. 그 발만 보는 정형외과 전문가 아니고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예. 그쵸? 네, 발이 아주 특수한 분야예요. 아, 맞습니다. 나 그분 오시면 그거 물어볼래. 발 지압이 건강에 정말 도움되는지. 뭐 우리도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죠. 어. 네. 발 특집 한번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거 말이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나는 의사다. 요즘 네. 이게 그 어느 네. 나라에서 우리 방송을 듣는지를 예. 추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유, 서버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예. 33개국에서 듣고 있어요. 와. 아 진짜로요? 진짜로. 33 나는 의사다. 네. 우리 회사의 서버에서 이게 확인된 것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인된 것만 33개국에서 듣고 계십니다. 33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 갑자기 그- 뿌듯해진다. 진짜로요? 그 나라들 이름 중에 뭐 파라과이 뭐 예를 들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의 아주 작은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서도 몇 분씩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 실제로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네. 궁금한 거를 좀 더 신뢰도 그래서 있게, 지금도 그러니까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질문을 보내시잖아요. 저희가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이 의지하고 믿고 계시다라는 거를 네. 반증하는 그리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도 맞아요. 한국어 방송 자체가 그리워서 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근데 한국어 방송 KBS, MBC 다 들을 수 다 있거나 들을 수 해외에서. 있는데, 아. 근데 이걸 듣는다는 건 그것보다 뭔가 우리가 하여튼-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어? 그런 걸로. 네, 그럼요. 그리고 거기는 질문 보내면 답을 안 하고 씹잖아. 그것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 해결해 드리진 않아요. 아. 네. 네. 하여튼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질문 보냈는데 씹히신 분들께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예.